문재인 대통령도 20%를 넘게 득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고 플러스 이제 지역주의 극복 여론에 힘입어서 30 찍을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30을 찍겠다라고 공언하고 나셨거든요. 문제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한 적이기 때문에 강한 평가의 근거가 남아있어요. 또 경기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경기의 민심이 서울을 움직인다, 선행한다라는 그런 현상들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경기에서 총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터지지 않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 전체 지지율을 좀 답보하게 만드는 좀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영호남에서 어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선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승부가 최종 승부를 가늠할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화곡했었던 지점이 어디냐면 전통적으로 서울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좀 유리한 지형이었는데 열세 지역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전환한 뒤에 회복이 안 되는 이 상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 서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진짜 걱정이죠. 저도 이제 지역구가 서울이고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그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서 지하철에 서서 인사를 해도 그 감이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오는데요. 그래서 서울이 최종적으로 어떤 표심을 표출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아주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민주화된 이후에 그 선거도 기자로서 계속 지켜봐왔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2030 대부분 2030은 진보의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처럼 완전히 이반을 했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근데 그것이 2030이 특별히 무슨 진보나 보수라는 이데올로기 색채를 지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에 시행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국공 사태 같은 거. 인국공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는 뭐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그런 반발이 있었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에 취임하시자마자 대통령이 설치했는데 슬그머니 사라져버렸고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맞았고, 그 다음에 뭐 주택 문제 같은 거, 도저히 우리는 집을 언제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반발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2030이 이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2030은 영원히 우리 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 현실적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후보 모두가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